시카고 한인회가 105주년 3.1절 기념식을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날새에 소재한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 베링턴 힐스에서 한인이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화재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홀푸드에서 판매된 헤리티지 스토어 과산화수소 구강 청결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 유재영 씨가 대학 기숙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동시에 남부 국경을 방문했는데요. 두 사람은 국경 정책 실패가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이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글램비에 소재한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공장에서 인종차별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흑인 직원 수천 명의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네비피어의 눈부신 새 어트랙션이 등장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카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마리아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1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3.1절 기념식이 올해도 시카고 한인회가 주최해 열립니다. 존조 한인회장은 3.1절을 맞이한 오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이어갈 차세대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며 우리 선조가 지킨 역사를 우리의 세대를 지나 차세대가 이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05주년을 맞은 올해는 시카고 총영사관과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는데요. 오후 6시 30분부터 날새에 소재한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차세대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대통령 경축사와 기념사, 특별 공연, 만세 삼창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인회 측은 누구든지 참석을 환영하며 3.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참석 문의는 773-878-19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 28일 수요일 밤 베링턴 힐스에서 한인이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직후 화재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벨로드 드라이브의 카우니 라인 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던 포드 F150 픽업 트럭이 서쪽으로 향하던 현대 팰리세이드를 들이받았는데요. 정면 충돌 직후 픽업 트럭에 불이 붙었고 삽시간에 차 전체로 번지면서 소방관들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팰리세이드 운전자는 갈비뼈가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레이크 베링턴에 있는 애드보케이트 굿 셰퍼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알곤킨에 사는 46세 한인 여성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병원 이송 후 대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카우니 라인 도로 일부 구간이 어제 목요일 오전 3시경까지 폐쇄됐습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홀푸드에서 판매된 헤리티지 스토어 과산화수소 구강 청결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농도의 에탄올을 함유한 제품에 필요한 어린이 보호용 포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리콜 이유입니다.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당 구강 청결제를 즉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구강 청결제 제조업체인 유타주 소재 뉴트라스티컬은 구입 고객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교체를 제공 중입니다.
리콜 대상 제품에는 유칼립투스 민트와 윈터 민트 맛이 포함되며 흰색 뚜껑이 달린 갈색 병에 담겨 판매되는데요. 병에는 분홍색과 흰색 라벨에 헤리티지 스토어 로고, 제품명, 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이 리콜 대상입니다. 이 구강 청결제는 홀푸드와 프레스타임 파머스 마켓, 맘스 올가닉 마켓, 뉴 시즌스 마켓, 마더스 마켓 앤 키친 등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아마존, 아이허브, 헤리티지 스토어닷컴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판매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모두 10만 2,100병에 달합니다. 구강 청결제와 관련된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다니던 한국인 유학생 유재영 씨가 대학 기숙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클린턴에 위치한 프레스바테리언 칼리지에 재학 중인 유재영 씨는 2월 24일 대학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학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5일 밤 체포돼 납치 및 범죄적 성행위 3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없이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매체 뉴스에 의해 보도됐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 씨는 24일 학교 캠퍼스 레지던스 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적 구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현재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학교 측은 피해자의 재학 여부 등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AB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던 텍사스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텍사스주의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버트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서명했고 법원에 이날 결정이 없었다면 다음 날인 3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원이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사안별로 예산 시한을 3월 8일과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죠.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왔고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시한 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렌베이에 소재한 시카고 기쁨의 교회가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담임 손태환 목사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고요. 시카고 지역으로 와서 한 1년 목회하고 바로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감사한 것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단단해지는 그런 기간이 됐고요. 그 기간 동안에 30대, 40대 그런 젊은 층들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또 감사한 시간을 이날 기념예배의 주강사로는 필라델피아에서 다인종 목회 협동 목사로 사역 중인 이태호 목사가 초청돼 오전 주일 예배와 오후 헌당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강사 소개와 함께 예배를 통해 참석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선 목사를 통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태우 목사님께서는 필라델피아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흑인 빈민가에 벌써 약 한 20여 년 전에 호롤 단신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말하자면 길거리에 그분들의 목사로, 지역의 말하자면 동네 목사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셨고요. 온갖 마약과 총격 소리가 그치지 않는 동네예요. 그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서머 캠프를 매년 진행을 하시고, 심지어 마약상들이 목사님을 보호해 줄 정도로 그 지역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지역의 아버지처럼 또는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너무 훌륭한 분이시고요. 이미 오히려 한국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기쁨의 교회는 이날 기념 예배와 더불어 2부 순서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당을 구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제 렌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스코키에서 에반시얼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서 예배를 드렸었고요. 한 1년 정도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초에 이 루터란 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인이 좀 줄고 고령화되면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걸 알고 물징을 하든지 아예 교회 문을 닫는 것까지 고려한다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이 루터란 교회에 제안을 드렸어요. 제안의 내용은 만약에 저희에게 어떤 리즈너블한 그 프라이스로 오너십을 넘겨주시면 앞으로 교회 문을 완전히 닫을 때까지 이 교회 예배당을 지금과 똑같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예배당 사용료를 일절 받지 않을 것이며, 루터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하겠다. 너무 감격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저희에게도 이제 오너십을 넘기면서 저희가 빚을 하나도 지지 않아도 될 가격으로 선물로 거의 예배당을 받게 됐어요. 두 교회가 함께 살아야 된다. 미국 교회가 저렇게 말하자면 쇠퇴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더니 서로에게 좋은 옵션이 생긴 거죠. 서 목사는 지난 2018년 시카고 기쁨의 교회에서 청빙받아 2019년 1월부터 담임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성도 수는 150명에서 200명 규모입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의 이 교회는 김주용 초대 담임 목사가 당시 한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연동교회에 청빙을 받음으로 서 목사가 2대 목사로 취임하게 된 건데요.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 및 헌당 감사 예배를 위해 전달된 축하 메시지도 각계에서 다양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건물을 구입하고 또 그리고 함께 예배당을 공유하게 될 홀리 트리니티 루터란 처치 이제 인터림 패스터께서 축하 메시지 해주시고요. 또 미국 장로교 시카고 노회 사무총장님께서 오셔서 축하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이제 저희 교회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주용 목사님 이런 분들께서 또 축하 메시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서 목사는 뉴저지에서 10여 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며 2018년 7월부터는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아 정착에 힘썼는데요. 추방 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교회 내 임시 처소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이보교회 사역을 시카고에도 전파 확장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시카고 기쁨의 교회 키워드 3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 범죄가 난무한 어수선한 시대에 모든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했습니다. 3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묵상, 일상, 세상입니다. 묵상은 깊게, 일상은 아름답게, 세상은 평화롭게. 말하자면 슬로건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는 2328 센트럴 로드 글램비에 위치해 있으며 오는 주일 오후 4시에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와 헌당 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24-616-2772로 연락하시거나 웹페이지 cjcchurch.org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여전히 이웃에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요즘에 교회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슬픈 시절이지만 여전히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테네시주에서 공무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됐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의 공화당 주지사 빌리는 지난 28일 하원 법안 8785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테네시주 상원은 지난해 하원에서 74대 22로 통과된 이 법안을 이달 초 27대 5로 승인했죠. 법안에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결혼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를 진행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테네시주에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한 테네시 주법의 주석 조항인 363, 302를 수정했는데요. 테네시주 의회 재정검토위원회의 재정노트에는 제한된 법률은 테네시주에서 거행되는 결혼식 또는 발급된 결혼 허가의 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연방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인 오버거 펠 대 호제스 사건 이후 약 9년 만에 제정된 겁니다. 오버거 펠 판결 이후 캔사스주 인접지역의 한 카운티 서기관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엔 카운티의 킴 데이비스는 이 사건으로 2015년에 체포돼 닷새간 구금됐는데요. 이 여성은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거부한 채 현재까지도 벌금 등 법적 처벌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8일 수요일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날은 단 6일 뿐입니다. ABC 시카고는 시카고 경찰청 대시보드를 인용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카고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3,148명 포함해서 모두 17,891명이 총에 맞았다고 보도합니다. 경찰은 지난 12개월 동안 2019년에서 2023년 연평균에 비해 총격 사망자는 12.8%, 총격 사건 부상자는 18.6% 감소했다고 말했다고 ABC는 전했습니다. 이번 주말 네비피어의 눈부신 새 어트랙션이 등장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카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디자이너들이 플라이오버라고 이름 붙인 이 어트랙션은 오늘 네비피어의 개장에 시카고로 비행하는 새 시점으로 도시를 몰입감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어트랙션은 비행 모션 시트, 또 바람과 안개, 다양한 향기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비행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데요. 플라이오버는 도시 주변의 수많은 문화, 또 스포츠 명소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라이더에게 전해보지 못한 풍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65피트 크기의 구형 스크린이 이 경험을 완성하며 회사 관계자는 이를 완전한 감각적 몰입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중에 거의 90%가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7%는 가끔 사용한다, 4%는 매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은 심장질환 및 뇌졸중의 위험이 더 크고 더 자주 사용할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매일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은 비사용자에 비해 심장마비 위험이 25% 더 높았다고 연구는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의 시작 금요일입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오후 들어 약간의 소나게 내리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46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은 내일과 모레 주일까지 다시 완연히 맑게 개입니다. 주일에는 낮 최고 기온 70도대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3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58%, 바람은 남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